여러분, 월급날에 통장 확인하고 깜짝 놀란 적 있나요? 회사에서 월급 300만 원 드립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통장에는 250만 원밖에 없는 겁니다. 50만 원은 어디 간 걸까요? 바로 세금으로 나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금은 나라가 내 돈을 빼앗아 가는 거야.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 왜 가져가? 솔직히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세금이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친구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세금이 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 돈을 모아서 함께 쓰는 겁니다. 마치 반 친구들끼리 회비를 모아서 교실에 에어컨을 사는 것처럼요. 혼자서는 에어컨을 살 수 없지만 30명이 조금씩 모으면 살 수 있잖아요. 세금도 똑같습니다. 옛날 옛적부터 세금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농부들은 쌀을 조금씩 냈고 조선시대 백성들도 곡식을 조금씩 냈죠. 왜 그랬을까요? 혼자서는 적을 막을 수 없었고 혼자서는 다리를 만들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다 같이 힘을 합치기로 한 겁니다. 자,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세금이 전혀 없는 세상을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가는데 길이 온통 구멍투성이입니다. 고칠 사람이 없거든요.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안 나옵니다. 수도를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는데 학교 문이 닫혀 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월급 줄 돈이 없어서 다 그만뒀거든요. 길을 가다가 도둑을 만났는데 경찰이 없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안 옵니다. 이게 바로 세금이 없는 세상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그랬습니다. 1990년대에 정부가 무너지면서 세금을 거둘 수 없게 됐죠.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해적들이 배를 습격하고 무장 조직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정말 무서운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내는 세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월급 받을 때 떼이는 소득세가 있습니다. 연봉 4천만 원 받는 직장인은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냅니다. 1년이면 240만 원이나 되죠. 두 번째,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도 세금을 냅니다. 1,000원짜리 과자의 진짜 가격은 909원이고 나머지 91원이 세금입니다. 커피도 치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차를 사도 세금, 집을 사도 세금, 집을 가지고 있어도 매년 세금을 냅니다. 담배는 아예 70% 이상이 세금입니다. 3,0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사면 2,100원이 세금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 종일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금의 도움을 받습니다. 집 앞 깨끗한 길은 세금으로 만든 겁니다. 밤새 켜져 있던 가로등도 세금으로 전기를 쓰는 거고요. 지하철 타고 출근하시죠? 지하철도 세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서울 지하철 요금이 1,500원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하철 한 번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3,000원이 넘습니다. 그럼 나머지 1,500원은 누가 내는 걸까요? 바로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만약 세금 지원이 없다면 우리는 지하철 한 번 탈 때마다 3,000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학교입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건 세금 덕분입니다. 학생 한 명을 1년 동안 가르치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들까요? 중학생 한 명당 1년에 1,200만 원이 듭니다. 3년이면 3,600만 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 푼도 안 내잖아요. 누가 대신 내주는 걸까요? 바로 세금이 내주는 겁니다. 만약 세금이 없다면 부모님들이 아이 한 명 중학교 보내는데 3년에 3,6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서울대학교 등록금이 1년에 400만 원 정도입니다.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학생 한 명을 가르치는 데는 2천만 원이 넘게 듭니다. 나머지 1,600만 원은 누가 내는 걸까요? 역시 세금입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면 진료비의 30%만 내면 됩니다. 70%는 건강보험에서 내주거든요. 그런데 그 건강보험 돈도 상당 부분 세금에서 나옵니다. 2023년에 부산에 사는 김 씨라는 분이 갑자기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가 1억 원이 넘게 나왔죠. 김 씨는 작은 식당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1억 원을 어떻게 마련하나 막막했죠.
그런데 건강보험 덕분에 실제로 낸 돈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8천만 원은 건강보험에서 내준 겁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건강보험료 내는 게 아까웠는데 이번에 살았습니다. 세금이 저를 살렸습니다. 경찰과 소방관 이야기도 해볼까요? 전국에 12만 명이 넘는 경찰관이 24시간 우리를 지켜줍니다. 밤에 안심하고 잘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경찰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들어오면 112에 전화하면 경찰이 달려옵니다. 이게 다 세금으로 가능한 겁니다. 2024년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새벽 2시에 불이 났습니다. 한 가족이 갇혀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5분 만에 소방차 3대가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가족 4명을 모두 구했습니다. 이 가족은 소방관들한테 얼마를 냈을까요?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금으로 낸 돈으로 소방서가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만약 세금이 없다면 불을 끄는데 몇 천만 원을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군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국방 예산이 57조 원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이 돈으로 뭘 할까요? 군인들 월급을 주고 탱크와 전투기를 사고 군사훈련을 합니다. 만약 세금이 없어서 군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없을 겁니다. 언제 침략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세금 덕분에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나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죠?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연봉 3천만 원 버는 사람과 3억 원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10%의 세금을 낸다고 해볼까요? 3천만 원인 사람은 300만 원을 내고 3억 원인 사람은 3천만 원을 냅니다. 숫자만 보면 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삶을 보면 전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연봉 3천만 원에서 300만 원이 빠지면 2,7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돈으로 월세 내고 밥 먹고 버스 타면 저축할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 300만 원이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반면 연봉 3억 원에서 3천만 원이 빠져도 2억 7천만 원이 남습니다. 여전히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돈이죠. 3천만 원이 빠져도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게 더 공평한 겁니다. 물론 세금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건물을 짓거나 효과 없는 사업에 수백억 원을 쓰는 경우도 있죠. 4대강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22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썼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감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가면 예산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선거 때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보고 세금을 잘 쓸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OECD 국가 중에서 적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28%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데 OECD 평균은 34%입니다. 덴마크는 47%를 냅니다.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거죠. 엄청나죠? 그런데 덴마크 사람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 그만큼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병원비가 완전 무료입니다. 대학교도 무료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양육비를 주고 육아휴직도 1년 이상 줍니다. 세금을 많이 내지만 그만큼 혜택도 많은 겁니다. 반면 미국은 세금을 적게 냅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한 27% 정도죠. 하지만 병원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맹장 수술 한 번에 2천만 원이 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암 치료를 받으면 집을 팔아야 할 정도고요. 대학 등록금도 1년에 5천만 원이 넘는 곳이 많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게 훨씬 많은 겁니다. 세금의 본질은 뭘까요? 바로 함께 살아가기입니다. 원시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맘모스를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냥을 하고 잡은 고기를 나눠 먹었죠. 누군가 다치면 함께 돌봐주고 외부의 적이 오면 함께 싸웠습니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졌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세금은 현대판 함께 나누기입니다.
각자가 능력에 따라 내고 필요에 따라 받는 시스템인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 중 한 명인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미국이 아니라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났다면 지금의 부를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사회 시스템이 개인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금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까요? 무조건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급에서 돈이 나가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그 의미는 이해해야 합니다. 세금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는 회비입니다. 헬스장 다니면 회비를 내잖아요. 그 돈으로 시설을 유지하고 직원들 월급을 주고 새 기구를 삽니다.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이라는 회비를 내고 그 대가로 도로, 경찰, 학교, 병원 같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다만 헬스장과 다른 점은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회원이 되어야 하죠. 만약 선택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 많은 사람들만 세금을 안 내고 가난한 사람들만 낼 겁니다. 그러면 사회가 무너지죠. 그래서 세금은 강제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산업을 보세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건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부터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키웠고 그 결과 지금 우리는 반도체 강국이 됐습니다. BTS와 블랙핑크가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도 정부가 한류를 키우기 위해 세금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K-POP, K-드라마, K-영화가 세계로 퍼져나간 건 세금 덕분입니다. 과학 연구도 세금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당장 돈이 안 되는 연구에 기업들이 투자할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미래의 혁신이 가능합니다. 노벨상을 받는 나라들은 모두 기초과학에 엄청난 세금을 투자하는 나라들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세금은 단순히 나라가 가져가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지탱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동의 자산입니다. 물론 세금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 불공평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금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할 일은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감시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당신이 내는 세금은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다.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게 하며 아픈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합니다. 다음에 월급 명세서를 볼 때 공제된 금액을 보고 한숨만 쉬지 마세요. 그 돈이 어딘가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세금을 내는 건 의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권리이기도 합니다. 세금을 낸다는 건 이 사회의 정식 구성원이라는 증거니까요. 열심히 일할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더 많은 소득을 올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 그만큼 성공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회의 일원입니다. 세금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당신이 낸 세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누군가의 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낸 세금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약속이자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금 덕분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